자, 여러분들 오늘 여름방학 수업의 개강일인데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석자들은 좀 많아요.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오늘은 어삼시사, 확률과 통계 세트 1과 2를 해결하는데 일단 좀 해결을 했고요. 소모를 했고, 자, 그 가운데서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했던 문제에 대한 해설로 오늘 일단 영상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풀이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일단 세트 1에서 첫 번째 세트에서 3번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보니까 원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 읽어보죠.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모양이 그려진 원 모양의 탁자 주변에 서로 다른 6개의 방석을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 부분과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심에 맞아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많이 모자란 친구야.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놓는 거니까 그냥 6팩 나누기 6을 해서 5팩인 120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될 얘기죠. 그 이유는 야, 그럼 그냥 원만 주지 삼각형을 왜 줬겠어, 그치? 따라서 이 안에 내접해 있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자리의 구분을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자리는 꼭지점 위에 있는 이 자리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자리는 변 위에 있는 이 자리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을 둘러싼 6개의 자리는 2개의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종류냐? 꼭점 위의 점들, 자리들, 그 다음에 변 위의 자리들.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봐. 쌤이 원순열을 이제 풀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한 명을 주인공으로 둔다 그랬어. 그치? 자, 6개의 방석이 있어. 6개의 방석이 있는데 이 6개의 방석을 그냥 A, B, C, D, E, F 이렇게 6개로 한번 둔 거야. 괜찮아? 그러면 그냥 얘를 주인공 삼으세요. A를. 그럼 내가 A를 위치시킬 때 잘 봐봐. A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같은 경우죠.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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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경우의 수를 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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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셋은 또 구분되지 않는 같은 자리지. 그러니까 얘네 셋도 구분할 필요 없어. 그럼 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A를 위치시킬 때 걔가 변 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꼭지점 위에 있을 것인지 이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A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죠. 그치? 여기에 배열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배열하거나 이 3개의 자리는 구분할 필요 없고 이 3개의 자리도 서로 구분할 필요 없고 단순히 2 종류의 자리만 구분한다. 그래서 만약에 A를 변 위에 둘래요 라고 하면 여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A를 딱 하고 집어넣어. 그럼 남은 자리는 A에 의해서 A 왼쪽 자리, A 오른쪽 자리, A 왼쪽의 2번째 자리, A 오른쪽의 2번째 자리, 그리고 A를 마주보는 자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된다고. 즉 5개의 자리가 다 정체성이 명확하니까 B, C, D, E, F라는 정확히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렬로 배열하는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남은 5개를 구분되는 5가지 자리에 배열하기 때문에 자, 이게 정답이 240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게 3번이에요. 간단하시죠? 그럼 결국에는 자리의 종류는 2가지밖에 없고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남은 5개 자리는 서로 다 구분된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인 3번이었어. 자, 졸리시면 안 되고 간만에 촬영을 하니까 애들이 조금 그래도 카메라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세트 2의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변을 공유하는 합동인 직각 2등변 삼각형 8개로 만든 도형이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도형 내부의 8개 영역을 칠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이웃한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단 한 영역 내부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웃한 영역은 변을 공유해야 되는 거지 절대 점만 공유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점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웃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웃을 하려면 변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럼 쌤은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자, 문장 보자. 세트 2의 18번이죠. 자, 간단한 얘기야. 그었고요. 사각형 만들었어. 그어. 그 다음에 삭 그었고, 빨강과 파랑이 있고요. 빨파가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색깔이 있겠지? 뭐 A, B, C, D, E, F라고 놨어. 뭐 굳이 안 놔도 상관없지만 놨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빨강, 파랑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봐봐. 여기서 이웃할 수 있는 종류는 2가지예요. 어차피 외부에 있는 4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이웃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4개는 이웃할 수 있죠. 그리고 내부 하나, 외부 하나를 섞으면 이웃할 수 있지. 그치? 결국 외부끼리는 이웃이 안 돼. 내부끼리는 돼. 내부 하나, 외부 하나는 돼. 그러니까 난 경우를 2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1번. 내부에서 이웃하는 경우. 내부에서 이웃.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부에서 이웃하려면 이렇게 이웃하는 것밖에 없죠. 물론 뭐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회전하면 다 같은 경우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빨강과 파랑을 이웃시킬 건데 이 자리에다가 쌤이 빨강을 넣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파랑을 넣었어. 그럼 어차피 봐봐. 빨파나 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회전하면 다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경우의 수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하지만 이건 해줘야 되지. 빨파일 수도 있지만 파빨일 수도 있잖아.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구분이 되는 경우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웃할 거면 이게 빨파순인지 파빨순인지 일단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2개는 구분이 될 거니까 곱하기 2를 하신다고. 그 외에 얘가 선생님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상관없다고요. 회전하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 거에는 그냥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파를 집어넣었어. 또는 팥발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2가지가 있지. 근데 얘네가 들어오는 순간에 남은 6개의 자리는 모두 다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맞아요. 이번에도. 따라서 여기다 그냥 곱하기 6 팩토리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렬로 배열하는. 그래서 72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440개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고 이렇게. 자, 빨파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빨파라는 놈들 때문에 다 자리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이게 1번 내부에서 이웃하는 경우고, 자, 2번째는 당연히 내부 하나, 그 다음에 외부 하나로 이렇게 이웃도 가능하실 거거든. 자, 그 경우 한번 봅시다. 어차피요, 잘 봐봐. 빨파나 회전하면 다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전하면 다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빨파를 하나 이렇게 위치시켜도 어차피 회전하면 다 동일한 경우를 세기 때문에 굳이 걔를 구분지을 필요 없어. 하지만 뭔 구분지어야 돼? 빨파는 구분지어야 되죠. 외부와 내부가 섞인 경우, 바뀌는 경우를 하나 해줘야 되니까 그게 2야. 그쵸? 팥빨도 있지만 빨파도 있으니까 그게 2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땅 하고 들어가자마자 남은 6자리는 다시 한번 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심플해요. 쟤네가 딱 하고 자리 잡는 순간에 다 구분되는 자리가 돼버려요. 쟤네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곱하기 6 팩토리얼을 할 수밖에 없고 얘가 1440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얘의 2배를 해준 2880개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원수는 항상 처음에 집어넣은 놈들을 주인공을 삼고 그때까지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정체성이 생긴 나머지 자리에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일단 수능에서의 특히 원순열의 기본이에요. 너희들 뭐 이걸 가지고 뭐 6 팩토리얼을 뭐 6으로 나눠준다 아니면 뭐 3으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이렇게 나중에 만회하는 방식보다는
하나 주인공 삼아주고 나머지 직순열로 파악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 더 많이 쓰여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0번 문제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영상은 한 15분 나오겠는데? 자, 이번엔 두 번째 세트에 20번 문제 한번 볼게. 한번 읽어봅시다. 1, 2, 3의 3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선택해 순서상 A1, A2, A3, A4, A5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A1보다 A2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요. A1부터 A5까지 다 더한 친구가 뭐래요? 짝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5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 숫자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쌤은 얘를 가지고 오히려 일반화시키고 복잡한 걸 만드는 것보다 그냥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뭐냐? 어차피 3개밖에 없을 거거든? 자, 첫 번째 A1이 1이야. 그럼 A2는 2면 되잖아. A2가 더 크니까. 두 번째 A1이 1이야. A2는 3일 수도 있잖아. 세 번째 A1이 2야. 그러면 A2는 3일 수 있잖아. 이 세 개가 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괜찮아? 어차피 이 세 개밖에 없을 거거든? 얘를 뭐하러 복잡하게 푸니? 이 세 개를 각자 해보면 되는데. 잘 봐. 이렇게 돼버리시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1과 A2를 더한 것이 이미 3이야. 그럼 나머지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이 둘이 더한 게 3이었어. 홀수였으니까 3개 더한 것도 홀수여야 되죠. 그치? 따라서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홀수여야 된다고. 이렇게 홀수. 자, 홀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죠. 뭐냐? 홀수 3개거나 아니면 홀수 하나 짝수 2개거나. 그치? 자, 얘를 만들려면 홀수 3개거나 또는 홀수 하나 짝수 2개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얘부터 세보면요. 홀수 3개인 경우 야, 이젠 계수관계가 상관이 없잖아. 그럼 홀수가 되려면 얘가 1이거나 3, 얘도 1이거나 3, 얘도 1이거나 3. 결국 2의 세제곱이어서 8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여기서? 그쵸? 그 다음에 홀수 하나에 짝수 2개인 경우 봐봐. 짝수는 2밖에 없어. 그럼 봐봐. 2, 2, 1 또는 2, 2, 3이죠. 근데 2, 2, 1인 경우에는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3가지 있는 거지. 2, 2, 3인 경우에도 3가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6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어?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봐봐. 2, 2, 1이야. 짝수는 2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2, 1, 2도 있을 것이고 1, 2, 2도 있을 거니까 3개잖아. 그리고 당연히 2, 2, 3도 3개일 거니까 6개라고.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14개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14개. 그럼 봐봐. 쌤 생각에는 마지막 것도 그럼 똑같아요. 마지막 게 왜 똑같냐? A1과 A2를 더한 게 5기 때문에 똑같이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똑같이 할 거 아니야, 얘랑. 그러니까 얘도 몇 개가 나와? 얘도 이렇게 14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만 좀 달라질 거거든. 왜냐? 두 번째는 A1 더하기 A2가 4이기 때문에 남은 3개를 더한 것이 짝수가 돼야 돼서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게 짝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가 3개이거나 또는 짝수가 하나면서 홀수가 2개인 경우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 짝수가 3개인 경우는 지금 짝수가 2밖에 없기 때문에 2, 2, 2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당연히 1개가 되시겠지. 여기서 1개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짝수 하나에 홀수 2개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짝수 하나에 홀수 2개인 경우는 2 하나에 1 2개인 경우랑 2 하나에 3 2개인 경우, 그 다음에 2 하나에 1 하나에 3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어? 그쵸? 짝수 하나 1 2개, 짝수 하나 3 2개, 짝수 하나 1 3 하나씩. 그럼 잘 봐. 2에 1 1이야? 그러면 2 1 1이라고 쳐.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나와? 3개 나오죠. 이렇게 2 3 3이어도 3개 나오지. 2 1 3이면 3팩으로 6개 나오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총 12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렇게 13개가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닐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경우 첫 번째 경우 1번과 2번과 3번에서 각자 파생되는 경우의 수가 14개, 13개, 14개이기 때문에 14 더하기 13 더하기 14를 하시면 경우의 수는 전체가 41개로 끝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는 어차피 3개가 있고 좀 각자 따져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개강일이어서 조금 살살 했고, 그 짝기출이 어삼시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시면 교재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프린트로 나눠드렸지만. 그래서 짝기출을 좀 숙제로 해오시길 바라고, 그 짝기출에는 정답과 해설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진짜 없으면 쌤이 직접 풀이해서 정답과 해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랜만입니다. 확통!